차렷. 중예. 안녕하세요. 요약집 4페이지 표시죠. 이제 5월달 강의인데, 먼저 강의 오늘 순서를 보면 민법의 편제, 그 다음에 출제 범위, 그리고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이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 그리고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 다음에 유효와 무효 사실 오늘은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민법의 여기 출제 범위를 보면 처음 오신 분들 주의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민법 총책 법은 이렇게 5편으로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1장, 2장, 3장, 4장, 7장까지 있는데 법률행위만 배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기간에는 이제 여러분 익숙해졌을 거예요. 제척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소멸시효의 기간에 적용을 받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채권만 소멸시효에 걸려. 채권만. 그리고 여기가 재산권 중에 물권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닌데 따로 이 문제는 시험 범위는 아니다 이 말은 여기서 따로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이게 법률행위 한 과정에서는 매번 나온다는 거예요.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함께 적용을 받는 것이 우리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애초에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았는데 그게 제척기간에 적용도 함께 적용받으면 두 개를 모두 적용받는다 이런 것들 생각나시면 기억하시고 시험 범위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여기서 총칙에서는 10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물권법에서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처음 오신 분들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의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여기서 15문제. 그 다음에 채권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 중에서 여러분들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를 맨날 물어보잖아.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부당이득만 나오면 여러분들 공부한 것처럼 부당이득 나오면 동시행해야 된다. 뭐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쭉 배웠던 거예요. 불법행위 여기는 고의과실로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책임의 범위를 물을 때 무슨 뭐 과실상계 적용되냐 막 물어보거든. 근데 이 과실상계는 여기 불법행위에서 적용된다 하시면 되고 법률행위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해지에서 원상회복 또는 여기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과실상계 적용되냐 물어보면 그냥 없다 하라고 있어요. 없다 이렇게. 그냥 쭉 정리가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우리 시험 범위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만 배우고 여기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법률행위를 이따가 살펴본 법률행위는 필연적으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이 민법 총칙에 나오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은 가족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뭐 비지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 유무, 취취 이런 효력들은 소송상의 행위인 공법행위나 가족법상의 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 여기에 법률행위의 조건이나 기한이 나오는데 조건 기한은 가족법상에는 안 붙인다.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냐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 편제를 잘 알고 계셔야 돼 처음에.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제를 얘기할 때 건성으로 들으면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계약법에서 1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은 여기서 따로 5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민법의 이 기본 이론을 잘 알면 여기는 그냥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범위는 이렇게 법률행위, 그 다음에 물권, 채권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걸 배우는 이유는 여기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우기 위해서인 것이야.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법률행위라는 수단과
그 다음에 상속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배우려고 해.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처음 오신 분들은 자, 맨 위에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오. 요약집. 그럼 4페이지에 여러분들 1번에 이렇게 쓰여있어. 권리 변동 원인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오른쪽에 메모하셔. 처음 오신 분들은. 권리 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메모하셔. 하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는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겨. 그러면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생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법률행위와 상속과 같은 법률의 규정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을 물어보는 내용은 주로 그런 걸 물어본다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민법의 출제 내용은 뭘 물어보냐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를 물어본다는 것이야.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서 아까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해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우는 권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권리가 채권과 물권 두 개를 합해서 재산권이라고 하고,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은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는데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을 그냥 읽어보면 돼.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 다 같이 약정 지키시오. 다시 한다.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을 뭐라고 한다? 이것이 채권이다 하시면 돼. 그리고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것에 공통된 변동 원인이, 이것에 공통된 발생 변경 소멸 원인이 법률행위라는 게 있다는 거야. 대표적이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내오는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시기. 그리고 특히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효력이 생긴다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법에서는 186조, 187조 이렇게 배웠던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이 계약법에 들어가면 계약의 주된 것이 매매를 배우고 그러는 매매. 그럼 여기서 계약 속에 먼저 매매라는 계약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563조의 매매를 배우는데 민법은 그냥 매매로 시작해서 매매로 끝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매매로 시작해서. 그러면 아까 매매라는 계약은 여기 매매라는 이거 편제를 잘 보셔야 돼. 매매는 여기 3평 계약 속에 들어갔다 하시면 돼. 계약 속에.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기는 것처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져도 역시 뭐가 생긴다고요?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채권 채무가 생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매매를 우리 11월 달부터 오셨던 분들은 아마 지겨울 거라고. 지겨워서 또 저거 매매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또 매매로 시작해서 매매로 끝이 나. 그러면 자,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돼 있어. 매매라는 계약은 한번 읽어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렇게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매매는 물건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물건을 넘겨받기로 하는 사람을 받을 숫자에서 매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도인이 내가 재산권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거든.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그럼 여기서 매수인은 뭐라고 약정하냐면 반대급부로서 내가 대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하면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고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에 따른 효력으로서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채권 채무가 생겨. 그래서 재산권 이전 약정했으니까는 서로가 약정 지키지 않는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야. 그러면 갑의 대표적인 재산권이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하면 매매라는 계약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 쓰는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냥 채권 채무 취득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매매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넘어가는가 보다 하면 안 돼.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정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약정하는 것과 이전할 것을 이런 것들 구별을 잘 해줘야 돼. 그냥 매매계약 쓸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요. 넘겨주겠다고 하는 행위요. 그래, 넘겨주겠다고 하는 행위다. 이것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매매계약을 나중에 약정을 지켜야 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 권리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걸 채권이 생기는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의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야. 그러면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만 생겨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6조를 읽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본다. 부동산에 관한 시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하여야? 그러므로 법률행위라는 수단을 통해서 물권, 대표적인 게 소유권의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매매계약 자체만으로는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잔금을 지급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이것을 물권 넘겨주는 행위라고 그래. 이것을. 그래서 등기 서류를 교부한 행위를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하고 이따가 배우겠어요. 처분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등기라고 해. 그때 소유권의 변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매매라는 계약은 채권 채무가 생기는 계약이므로 이것을 채권 생기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물권 넘겨주는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채권행위라고 하니까 여기는 물권 넘겨주는 행위이므로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그냥 물권행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무슨 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 행위, 전세권 설정 계약 이런 것들을 물권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를 이따가 배우겠지만 처분행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려거든 매매만 갖고는 안 되고 등기까지 넘어가라 그 말이야. 근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때는 국가가 뺏어가는 것이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그게 187조에 있다는 거예요. 자, 187조에 뭐라고 되냐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한번 읽어보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거든 등기하라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 처분하려거든 등기해서 처분하라 이런 얘기야. 처분하려거든. 두 가지 조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려면 세 개를 잘 알아야 돼. 다시 한다.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 생긴다고요. 채권 채무 생긴다고요. 그 채권 채무 생기고 그래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채권 채무 생겨서 잔금 주고 뭐 중도금 주고 이 배우잖아. 어디 채권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제 중도금을 주었다고 봐. 그럼 여기서 매매계약을 체결로 중간에 계약금을 교부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했다면 중도금을 주기 전에 배액을 상환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그런데 중도금을 주었더니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주었대. 아직 등기는 안 해주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미등기 취득자가 나오잖아. 미등기 취득자.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도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은 없지.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와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법률 문제 해결을 하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하려거든 등기 서류를 교부했어도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이 행위를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라고 해서 이걸 처분행위라고 하고 이 처분행위 할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이. 그래서 등기 서류 교부에서 등기를 청구해. 일반 등기 권리자들이 등기소 가자 공동 신청해서 등기관이 접수해서 심사해서 기재하면 이렇게 등기 권리 변동이 생기잖아. 이 과정을
머릿속에 쭉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매매 배우는 것이 의사표시로 매매. 그리고 권리 변동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대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주문 세 개를 눈이 그 황소처럼 껌벅껌벅 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제는 정리해야 될 때예요. 5월 달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 아는 것이 뭔지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모든 책이 모든 교재가 다 재산권의 변동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거기에 1번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 맨 위에 4페이지에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원인이 크게 두 개 있다고 기억해야 돼. 법률행위와 법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가는 거예요.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그러면 거기에 밑에 이 박스 봤더니 이제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우리 민법에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민법에 하나는 법률행위라는 것이 있고 법률행위 없으면 다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는 것이야.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사표시대로,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겨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했냐면 법률행위라고 했지. 그럼 법률행위는 의도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한 것을 의도대로 생기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행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이 정도 아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가 다 같이 관습법상 지상권, 법정 유치권, 이런 것도 몇 개 배우지 않아서 취득시효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취득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 그럼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뭘 물어보냐면 그냥 법률행위를 주로 배워. 법률행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내용은 이제 앞에서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럼 재산권이 취득했을 때 효력인데, 재산권은 그냥 아까 당연히 상속이 가능해. 그러면 재산권이 두 개 있는데 물권과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했고,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분들 재산권 갖고 있으면 팔아먹을 수 있잖아. 처분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처분. 그 다음에 재산권은 재산권자가 채무자라면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재산권을 이렇게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그러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나오면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계약, 두 번째는 저당권의 효력, 세 번째는 저당권의 소멸 이렇게 돼 있어 다 법이. 일단 권리가 성립이 되면 효력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 효력에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효력이 상속 처분, 대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상처 대포. 포기할 수 있어. 근데 이 포기는 재산권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데 그 포기를 했을 때 그 재산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면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경우냐면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여기다가 저당권을 갖게 되고 을이 여기다가 지상권을 취득해서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이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 지상권자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되면 뒤에 있는 저당권자가 물게 되잖아.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권리에 다른 권리가 있었다면 그 권리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어요. 말소등기 하려고. 그러므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 했을 때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포기하려거든 이 사람들의 동의 얻어야 돼. 그 다음에 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등기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나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고 나하고. 아까 우리는 물권의 포기는 등기. 어째 연설하는 것처럼 듣는다 여러분 표정이. 여기 아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기 그러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결정체라고 끝이야 이게 종착역. 그러니까는 민법에서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만 쫙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한 문제 나오고 왜 등기해야만 하는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는 10문제 풀 수 있어. 법률행위의 종류를 골라라. 뭐 동철이가 상처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포기해서 면제해 주었다. 유재석이 소포 보냈다.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 갖고는 10개를 맞출 수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연결이 돼보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만 있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잔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다 재산권은 상처 대포할 수 있다. 이런 걸 물어봐.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여기 한번 보자.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는 동이 있어야 동이 없어도. 동이? 무단 양도 전대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목 초지게 배웠는데 이제 와서 동이 그래. 또 동이 없어도 또 있어도 해서 그 사람들 핀잔 주면 이 새끼가 또 나를 무시하네? 울고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어. 어느 사회든 격이 있어야 돼. 격이. 이따가 배우겠지만 매매는 꼭 매매는 물건을 팔 때 꼭 자기 물건만 팔아. 타인의 물건도 팔아. 그럼 타인의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사람은 누구나. 있어. 타인의 물건을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니까. 우리 격을 배운다니까. 자격을. 그럼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소유권 넘겨주는 자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처분권이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대리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법률행위를 해서 그게 유효가 되려거든 대리권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거 계속 이런 얘기하면 그러죠. 내가 밥만 처먹으면 요 얘기한다고. 다시 한번 상처 대포. 그래서 이 채권 양도했을 때 그것이 대항하려거든 통지 있어야 되는가 동의 어디야 되는가 맨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채권 양도. 그러면 채권 양도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거든 통지해야 되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자꾸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채권 양도시 대항요건으로 통지나 동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하면 다 알거든. 조건부 권리 배울 때 뭘 배우냐면 조건부 권리도 상처 대포할 수 있어 없어? 그놈의 것을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맨날 배우는 게 그건데 거기서 또 배우고 맨날 그래. 또 배우고. 자, 저당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합의만 있어야 돼. 제3자의 동의도 있어야 돼. 물권의 양도는 동의 필요 없어. 채권의 양도는 대항하기 위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물권의 양도는 젠장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누구의 동의를 얻냐는 얘기야. 왜? 물권은 직접 지배하니까. 물권은 자기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소유자가 넘겨준 거예요. 네가 처분해라 이렇게. 따라서 물권의 양도는 동의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이제 기억해. 여러분들 뿌리가 어딘지를 기억하라니까. 재산권은 공통적인 특징이 이게 양도할 수 있어. 그러면 임차권도 양도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 임차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거든 통지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해주라고. 그러면 임차권의 양도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산권의 침해시 구제 수단이 4개가 있는데, 자, 여러분, 계약상 청구권, 물청,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재산권의 침해시 4대 구제 수단이 있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그럼 오늘은 재산권의 침해시 구제 수단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얼른 기를 보자고. 그래야 오늘 문제가 풀려,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들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저 뒤에 보면 물권법을 가게 되면 50페이지를 한번 가보시죠. 50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알려거든 전체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는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몇 개만 설명하려고 그냥 기본 용어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강의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50페이지 봤더니 50페이지 찾으셨어요? 한번 제목 읽어보나 다 같이 시작.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권 침해시. 여기 우리는 재산권의 침해시 구제 수단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물권 침해시, 채권 침해시 이렇게만 써놔. 그럼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물권자가 나가시오는 권리가 물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을 지금 이렇게 할 때 내가 느닷없이 물청 그러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약속을. 강의할 때는 압축해서 이 얘기하는 강의를 강약상 용어라고 해. 문어체 글을 쓸 때는 물청만 안 되지. 물권적 청구권 써주는 것이야. 그래서 다시 재산권의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계약상 청구권, 물청, 구청, 손청. 근데 오늘은 물청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물청은 아무나 갖는 거요. 물권자가 갖는 거요. 물권자가 누구에게? 침해자에게. 그러면 그 물청의 구제 수단이 밑에 봤더니 2번 봤더니 종류를 봐. 박스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는 점유보호 청구권, 본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목적물 오른쪽에 봐. 본권에 기한 물청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반 동그라미 있죠. 반. 목적물 방해 제거 청구의 제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에서 여기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 침해자에게 물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3개 있다는 거죠.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물권적 청구권의 유형에는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물권자가 물권의 내용을 실현을 위해서 3가지 유형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돼. 물권적 청구권의 주요 유형에는 따라서 내놓으시오, 나가시오, 오지 마시오. 이렇게 3가지 접근 금지 이렇게. 다시 한번 접근 금지. 여기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간단해. 다 같이 내놓으시오, 나가시오, 접근 금지. 이게 방해 예방 청구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근데 우리는 오늘 배울 내용은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중에 한 장 넘겨보시면 52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중에 위에서 양가로 2번에 방해 제거 청구에 동그라미 3번에 방해 제거 방법 나오나? 그거 네모 쳐놓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기초가 해결이 돼. 그래서 방해 제거 방법에다가 네모 치시고 처음 오신 분들.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무효등기가 나왔을 때 해결책을 배우고 더 쉽게 말하면 가장 무효등기. 무효등기인 경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배운다고. 자, 그럼 방해 제거해서 여기 보셔. 방해 제거만 아시면 돼. 지금 이 X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대. 이 X 토지 소유자는 X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아버지 것인데 을 이 녀석이 어머니 재산날 아버지 꼬드겨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각종 서류 등을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아들 잘 둔 거예요? 못 둔 거예요? 딸이 이런 짓 해, 아들이 이런 짓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들 이렇게 부르냐? 집에 가서 아들 하나 있으니까 명랑이 그렇게 좋아? 나 아들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봐, 눈치가 그렇게 쳐야 돼. 없으니까 그렇게 별로 아들 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잘 기억해. 아들이 아버지 땅을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니까. 그럼 요 등기는 무효등기야, 무효.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등기가 을의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갑의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그럼 갑은 방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등기는 무효등기니까 판사님,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해 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말소. 그래서 1번 봐. 3번의 기억번. 진정 소유자의 무효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자, 밑줄 보시죠. 등기 말소 청구.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많더라고. 그럼 등기 말소는 등기부에서 그어버리는 걸 등기 말소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4번 보자. 5번. 지금 여기서부터 말소 오는데, 여기서. 이게 다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5번 봐. 5번.
이게 무효라면 5번 등기 목적은 4번 말소 이렇게 그어 이렇게. 지금 아버지 땅이 동네 한 바퀴 돈 거예요. 벌써 동네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이거 이제 소유권을 해보고는 방해 제거 방법을 보라고. 그럼 이제 이게 살아나면 6번 3번 말소 쫙 그었어요. 소송 제기해야 돼 이렇게. 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판사는 100% 가편 들어줘. 이놈들이 아버지 술 취하게 해놓고 지네들끼리 동네 한 바퀴 돌림빵 시켰네?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7번, 8번 또 몇 번 말소? 2번 말소 딱 그었더니 비로소 완전한 소유권을 누리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무효등기의 경우에는 방해 제거 방법으로 말소 등기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갑은 을, 병, 정 세 사람 모두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 말소 등기 청구.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절차가 복잡하지?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이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가므로 이 절차가 복잡함으로 5번 소유권 이전 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소송 제기하면 다 패소 판결을 받아. 그래서 병을 상대로 정을 상대로 갑이 소송 제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 진정명의 회복이고 등기하잖아. 그러면 애초로 되돌아오잖아 결론은. 그래서 그것을 몇 줄 것이야. 진정명의를 진정명의 회복 몇 줄 메모에 빠졌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것은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무효등기였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문제. 그러니까 무효등기였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무효였을 때 생기는 법적 분쟁을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토로 다 연결이 돼야 돼. 토로. 무슨 얘기냐면 단편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골라라 없는 행위를 골라라 그걸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는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민법은 통으로 연결이 돼 있어. 통으로.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 다 알게 돼. 어쨌든 간에 무효등기의 경우 진정 소유자는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개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다른 말소등기. 또 하나는 이전등기. 근데 여기서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원인을 여기 주의해야 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할 때는 과거에 소유권이 있었던 자만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 말은. 그러므로 진정명의 회복 이런 말이 나오면 과거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돼? 안 되어 있어야 돼? 그 사람만 그렇게 행사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어쨌든 간에 자 해결했어. 이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지금 재산권의 침해 시 4대 구제 수단 중에서 물권적 청구권 중에 우리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방해 제거 청구권. 그럼 방해 제거 청구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기부를 뭐가 설명해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환 청구는 별로 문제 안 돼. 왜? 물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놓으면 끝이니까. 근데 방해 제거 방법이 문제가 돼. 그래서 말소 등기 할 때에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어떻게 소유권을 해보고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그때그때마다 공부하고 우리는 재산권 침해 시 구제 수단 중에서 계약상의 청구권은 계약법에서만 배워. 그래서 우리는 재산권 침해 시에도 다른 재산권, 채권과 물권이 있는데 우리는 물권 침해 시 구제 수단만 주로 공부해. 자, 해온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이 내용을 한 100번도 더 했으니까 앞으로도 할 거라고 이게.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을 중첩적으로 할 수 있어. 중첩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주로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는 주로 크게 재산권의 변동 원인 하나 나오고요.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산권의 효력을 물어본다는 거야. 재산권의 효력. 그래서 재산권의 효력에 이렇게 상처 내포할 수 있고
재산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에 의해서 머릿속에 참 알았어요? 정리한다. 민법에서 나오는 시험의 출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야, 다 같이. 변동 원인, 시기. 야, 변동 원인만 이제 공부하지 말고, 하수답게 말이야. 재산권의 변동 원인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변동 원인과 그 머릿속에 잡아봐, 시기를. 그럼 그 시기가 등기했을 때이냐, 아니면 등기 안 했을 때이냐, 같이 이렇게 하나로 세트로 묶어서 공부해줘봐. 그래야 여기 온 보람이 있다고. 다시 한번 변동 원인과 시기. 재산권의 효력. 그래서 두 개를 물어봐. 크게 물권의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시기, 그리고 재산권의 효력에는, 재산권 효력에 크게 다시 한번 상처 대폭, 물부손 있다. 이걸 머릿속에 재산권 효력의 양대 효력이 두 가지야. 그걸 가지고 시험을 다 문제 된다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만 배우는데,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구제되냐, 민법 총칙에 들어갔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법률행위는 5층으로 돼 있어, 5층으로. 몇 층으로? 다시 한번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돼 있다고, 법률행위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거든,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당사자가 있어야 돼. 근데 법률행위 편에서는 당사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니까. 이 당사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법률행위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당사자라는 것이 언급이 안 되고, 제1절 총칙에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105조의 임의법규, 106조의 사실행 관습, 이렇게 해서 법조문 4개가 있어, 법률행위 편에서는. 그러므로 당사자에 대한 언급을 않고, 당사자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인법인.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필요한데, 그 당사자가 술 먹으면 무효다는 걸 앞에서 언급한 거야, 여기서 언급했어. 그래서 법률행위를 안에 들어가면 당사자를 물어봐, 목적을 물어봐. 그래, 계약서 내용이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다. 그 이후에 학설,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이다. 그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어디 보자. 다시 법률행위 속에는, 법률행위 제5장에는 절이 몇 개 있어. 이런 거 모르면 공부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총칙. 총칙에서는 뭘 배웠냐면,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다.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다. 그거 배운 거예요. 목적 끝이 나면 뭘 배우고? 의사표시에서 무효사유. 그리고 의사표시가 끝이 나면 의사표시는 꼭 본인이 해야 돼. 대리인을 시켜도 해. 대리. 그 다음에 뒤에 무효와 취소, 그리고 조건과 기한. 그래서 법률행위만 놓고 본다면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2장에 있어.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못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꼭 본인이 알아. 대리인에게 시켜도 된다. 그리고 조건 기한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는 5층짜리 공부한다. 오늘 프린트를 한번 보셔봐. 하나 드립니다. 이것을 잘 알면, 이것을 잘 알아버리면 민법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총칙이. 그래서 맨 밑에, 이게 지금 이 계약 속의 계약의 요소인데, 여기 봐, 그림이 동그라미 안에가 계약의 요소야, 이게. 계약을 배워. 근데 그 계약에는 층수가 맨 밑에가 못이 있어, 1층이. 그걸 보면 돼, 당사자. 바로 위에는 이렇게 배운다 하시면 돼. 여기서.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민법의 편제는 이렇게 되잖아.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의사표시 비통착사감. 3절에서는 의사표시의 대리. 그리고 4절에서는 여기서까지 무효사유를 딱 써주죠. 무효사유. 그리고 다음에 조건과 기한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니까 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충 교재를 봐. 여기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시험 단수는 거 4페이지 봤더니 요약집 4페이지 시험 공부하는 것이야.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거기에 여기 보시면 돼. 여기다가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단독행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형광펜 해봐. 여기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여기 봐. 여기 봐라.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성립과 효력, 소멸과 관련하여 여러 유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단독행위와 계약,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요물계약, 낙성계약, 주된행위, 종된행위, 부단행위, 처분행위 막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이걸 여러 개의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시험 틀려야 돼, 그 지문은.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에서는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성립과 관련한 요것만 하나 물어봐. 그리고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요것만 물어본다고. 그래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의사표시 하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라고 해. 하나. 근데 그 하나가 상대방에게 도달 안 해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여기다 상대방 있는은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을 때 상대방이 전달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상대방 없는에다 동그라미 쳐보죠. 상대방 없는. 여기 여러분들은 오늘은 단독행위만 외우고 가면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단독행위만. 근데 없는과 있는인데 없는은 이렇게 도달 없어도 이렇게만 써. 없는. 상대방 있는은 도달 처음 오신 분들 도달하여야 이렇게만 써봐. 도달하여야. 그럼 여기는 동의나 철회나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제한물권 포기나 지분의 포기나 채무 면제는 도달해야 요렇게 생겨. 근데 유언이나 재단법의 설립이나 소유권 포기는 도달 안 해도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개.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외워본다. 유재석이 소포 보냈다. 그거 하나 외워버려. 유재석이가 소포 보냈대. 유언. 이 포기도 이거 틀려. 포기에도 소유권 포기도 있고 제한물권 포기도 있고 지분 포기도 있어. 포기라고 해서 다 상대방 있냐 없냐 같은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소포는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어. 나 이거 책 소유권 포기한다고 상대방이 없다고. 그러나 제한물권 포기나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밑에다 칸이 부족해서 내가 안 썼어. 그랬더니 또 작년에는 안 쓴 게 또 나 내버리는 거예요. 미치겠어 아주. 그래서 거기다가 해지에다가 밑에다가 제한물권 포기, 그 다음에 지분 포기 두 개만 써봐. 제한물권 포기, 지분 포기. 재물포, 그 다음에 지는 뭐요? 지포. 지포가 뭐요? 지포가. 공유지분 포기나 합유지분 포기. 이게 지포는 지분 포기. 즉, 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야. 제한물권 포기도 상대방 있는 행위. 그러나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행위, 없는 행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다 같이 유재석이 소포 보냈다. 요 소포 보냈다. 이것은 상대방 없는 행위고, 여기다가 단독행위, 앞에 보면 외우면 돼. 다 같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지포 먹고 채무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외우면 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에 가서 지포 먹었어, 쥐포 먹었어. 지포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나도 좋아해, 지포. 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워줘야 돼, 이건. 왜냐하면 이건 단순형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10문제가 있어. 위안 삼아라고. 그 중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5년마다 나오는 건데 그냥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인 줄 알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은 그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돼. 전달 안 되어도 돼. 그렇게 해야 돼. 상대방 없는은
전달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전달. 근데 여기는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도달이라고 쓰거든요. 민법에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상대방 있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봐라. 동의.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는 이제 우리가 배웠지 않았어. 기존에 있는 분들은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어디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대항요건 몇 번이야? 그 대항요건이니까 무단 양도 전대도 대항하지 못할 뿐이지 효력 자체는 유효라는 거예요. 이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했어도 양도계약 자체는 유효. 그 다음에 철의 상계. 우리는 상계는 어디서 배웠냐면 한번 따라서 동상 없다. 말할게 알아들어? 동생이요, 동상이요. 이제 동상 없다 그 말은 동생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이거. 그냥 동상 없다. 이해가? 그 다음에 추이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취소, 해지. 취소, 해지 이런 것들은 나오면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래 이제 많이 배웠잖아 물청. 무효 취소, 해지만 나오면 물청이고 관법지 없고 막 쭉 동생 항변권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할 테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언급은 하고 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냥 한탄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냥 과거에 했던 걸 종합적으로 한번 언급만 간단하고 가니까 그냥 여러분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지퍼 먹고 채무를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애인의 채무를 탕감해줘. 이거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도 있고 기합도 있는데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있는도 있고 상대방 없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뭐가 있었어? 유재석이 소포 보냈다 애워봐. 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지퍼 먹고 면제해줬다 이렇게 외우면 돼. 두 번째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만약에 모르면 틀려야 되고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물어봐 이렇게. 두 번째는 왜 유효무효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이제 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인데 오른쪽으로 봐 5페이지. 여러분들 요약집 처분행위 부담행위 나오나? 그럼 여기를 잘 봐.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매매라는 계약은 물권편에 있습니까? 채권편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줘야 돼, 연상을. 매매라는 계약은 채권 계약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즉,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소유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런 생각을 해줘야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매매를 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뭐하고? 그래, 약정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그럼 매매는 일단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는 것을 약정이라고 그래. 그럼 매매는 약정했으면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래서 매매계약을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은 행위라고 해서 이 매매계약을 채권 중심으로 한다면 채권 행위라고 하지만 의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 여기다 매매는 부담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메모해봐. 메모해 여기다가 나 다시 써줄 테니까 매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돼. 첫째, 매매는 재산권 이전해주겠다고 약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대금은 고민하지 마라 그냥. 매매는 이렇게 재산권 이전 약정을 했을 때가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래. 그럼 이때 약정했으니까 나중에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담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냥.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공부하냐면 유효 무효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매매계약 할 때는 약정만 지키면 되므로
매매계약 할 때는 타인의 권리도 다 매매할 자격은 있어 없어?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매매계약 할 때는 소유권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약정할 때는 요 재산권 넘겨주고 약정할 때는 재산권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만 써면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권 이전 약정해주고 재산권 중에서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거 아니야. 오늘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을 넘겨줘. 소유권 이전 서류를 뭐 돈을 받고 주든 안 받고 주든 상관없어 그런 거. 그러면 재산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를 요 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지 않는 행위라고 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하고 서류만 교부해야 권리 변동이 생기더라. 등기까지 해야 된다. 요때 권리 변동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 처분행위니까 이때는 처분행위 할 때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지 않아도 돼. 여기는 권리를 보유해야만 이런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권리를 보유해야 되는데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자가 처분했다면 여기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불러.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 행위를 무슨 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럼 여기서 자, 꼭 여기까지 설명하고 쉬자고. 갑이 아버지 땅인데 을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아버지 땅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 매매. 그런데 이 을이 병과 소유권 넘겨줄 때는 자, 을과 병이 매매한다 말이야. 매매. 그럼 매매할 때는 소유권 갖고 있어야 돼. 없어도 매매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고, 그리고 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봐줘야 돼. 소유권 이전 서류. 여러분, 지금 뭔 얘기냐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는 날과 등기 서류 넘겨주는 날을 따로따로 구분해봐 좀. 구별했어?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눈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쵸? 이렇게 해서 처분행위 막 해야 돼. 속으로 가장 부담행위,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가 요거 기억해야 돼. 여기 한번 보자. 요것만 하고 쉬자고. 한번 외워본다. 매매는 시작. 여기 봐. 이전할 것, 그리고 뭐 했어? 이걸 구별하는 것. 약정했으면 나중에 이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나중에 이전해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전해주는 행위. 재산권은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때와 이전해주는 행위를 구별을 하는 거야. 시간상으로. 그러면 이전해줄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는 약정할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 막 해도 돼. 막 우리 혼인한다고 해버리잖아. 그리고 딴 놈하고 하잖아. 하잖아. 약속은 막 해도 된다. 그러나 여기는 소유권 넘겨줄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처분권. 그 처분권이 뭐냐면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과 똑같아. 대리행위가 유효하려거든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처분행위가 유효하려거든 무엇이 있어야 돼? 처분권. 그 처분권을 뭐라고 하냐면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 권리를 갖고 있는 자만이 넘겨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여기서 따라서 여기 보자. 이 갑의 아버지 땅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소유자를 등기해놓고 병에게 소유권 넘겨주겠다. 약속은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약속할 때는 자격 있어야 돼. 막 해도 돼. 아, 혼인한 놈도 막, 나 모르게 야, 개영아, 나 혼인 안 했네. 너 혼인한다. 할 수도 있어, 없어? 없어? 안 당해봤냐고. 그러니까 따라가, 약속은 막 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 못 지키면 그게 채무불이행 책임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소유권 넘겨줄 때는 막 해야 돼. 처분권이 있어야 돼. 물어보는 처분권이 뭐라고 그랬어? 권리를 보유하는 자를 처분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갖고 있어야만 그걸 넘겨주겠다고 약속해야 돼. 따라 여기서 봐.
이제 정리. 아버지 땅을, 아버지가 소유하는 땅을 지가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한 것으로 꾸미고 등기했대. 그리고는 병에게 매매했대, 매매. 그리고 서류를 넘겨주었대, 이전해주었대. 그러면 매매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이전해주는 행위는 무효. 이것을 따른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야, 이게. 그러니까 등기도, 이게,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돼. 동의해? 그럼 이때 이제 이 병이 등기했어도 무효. 그 다음에 정에게 넘겼어도 매매계약은 무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정과 병은 을 붙잡고 난리 낼 거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술 깨고 정신 차려보니까 소유권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병정은 을에게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다 형법상의 범죄형을 물어서 이런 콩밥 먹일 수 있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콩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왕에 들어가는 거 경험 삼아서 한 5년 있다 오너라. 그러냐?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소유권 넘겨주는 추인해버린다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요 소유권 넘겨준 행위를 추인해버려.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상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추 있었지? 추인 넣으면 그때부터 유효요, 소급해서 유효요. 여기는 소급해서 유효다. 이게 판례 아니야, 이게.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부담행위, 처분행위. 거기 부담행위에 한번 보면 그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가 임대차이고 처분이 따르는 부담행위가 매매교환 증여야.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이 매매는 언제는 처분행위가 되고 언제는 부담행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존행위, 소유권에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어. 대리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는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할 때 매매는 여기에 해당해. 처분행위. 그래서 총유에서의 총유물의 매매는 보존행위여, 관리행위여, 처분행위여. 처분행위다, 이게. 그러나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할 때는 매매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구별해 줘야 돼. 즉, 뭔 얘기냐면 매매는 넓은 의미에서는 처분행위에 들어가.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놓고 구별할 때는 부담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즉, 뭔 얘기냐면 유효, 무효를 논할 때는 여기요. 유효, 무효를 논할 때는. 알아들었어? 그러나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할 때는 보관이요, 처분행위야. 여기에 해당한다 하시면 돼. 즉, 총유물의 매매는 어디야? 처분행위. 이해 갔나? 그리고 유효, 무효를 논할 때는 부담행위냐,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 그래서 한번 밑에 문제 한번 보자.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 유효, 무효. 그러니까 이거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은 부담행위냐, 처분행위냐를 공부하는 이유는 유효, 무효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매매는 자,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라고 그랬지? 어째서 유효야? 여러분 논리를 펴면 돼. 부담행위임으로 이렇게 펴면 되는 거야.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2번. 이중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왜?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이해 가셔요? 그 다음에 그 3번 밑에 종중재산의 매매 나오나? 종중재산의 매매에서는 매매를 뭘로 봐?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행위와 부담행위를 구별할 때 유효와 무효를 논할 때는 부담행위야. 유효, 무효를 논할 때는. 그러나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할 때는 매매는 어디에 해당을 해?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어디? 자, 5번 봐. 5번.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이 매도했지, 매도. 근데 매도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할 때는 어디에 해당을 해? 근데 유효, 무효를 논하는 걸 잘 봐야 돼. 봤더니 그 매매계약은 유효다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유효, 무효를 물어볼 때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에이씨 정신없네. 그냥 유효, 무효만 물어본다면 우리는 유효, 무효를 물어보면 거기서 틀리냐 맞느냐만 돌리면 돼. 그래서 유효, 무효를 물어볼 때는 처분행위, 부담행위 그렇게 공부해버리면 돼. 유효냐, 무효냐 물어볼 때는 부담행위다.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를 물어볼 때는 어디에 해당을 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처분행위다. 유효, 무효를 논할 때는 부담행위. 이해 가죠? 쉬었다 합시다.